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아스날은 부카요 사카가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해 스쿼드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전력의 보탬이 될 수 있겠지만 가브리엘 제주스와 카이 하베르츠는 여전히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카는 최근 부상에서 막 복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발보다는 벤치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가 데클란 라이스, 마르틴 웨데구르와 함께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크며 수비진에서는 리카르도 칼라피오리와 다케이로 토미야스가 부상으로 제외됨에 따라 팀보, 윌리엄 살리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마일스 루이스 스켈리가 포백을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풀럼은 라울 히메네스가 원톱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측면은 해리 윌슨과 리스 넬슨의 부상 공백을 대신해 윌리안과 알렉스 이워비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원은 아스날과의 지난 맞대결에서 호흡을 맞췄던 산데르 베르게와 사샤 루키치가 다시 한번 짝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수비진에서는 케니 테테가 무릎 부상으로 4월 말까지 결장할 예정이라 티모시 카스타뉴, 요아킴 안데르센, 켈빈 바시, 안토니 로빈슨이 포백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스날은 직전 첼시전에서 미켈 메리노가 전반 20분에 터뜨린 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양팀 모두 기대의 득점 수치가 이를 넘기지 못했고 빅찬스도 만들어내지 못한 지루한 경기였습니다. 최근 아스날은 수비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직전 3경기 연속 무실점에 실패했으며 홈구장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도 최근 리그 4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풀럼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맞대결에서 아스날과 1대1로 비겼으며 최근 아스날을 상대로 한 3경기에서 1승 2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아스날은 최근 5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중 3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는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홈 경기 성적도 최근 9경기에서 4승 2무 3패로 다소 기복이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풀럼은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토트넘을 상대로 전반에 단 1개의 슈팅만 허용하며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풀럼은 현재 4위 첼시와 승점 4점 차로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도 남아있으며 향후 4경기 일정에 아스날, 리버풀, 첼시가 포함되어 있어 매우 까다로운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6경기에서는 4승 2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총 9득점 8실점, 1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원정 성적이 인상적인데 최근 원정 6경기 중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단 1패만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울버햄튼은 공격수 마테우스 쿠냐가 징계로 2경기 더 결장하게 되며 엔소 곤살레스, 레온 치워메, 사샤 칼라이지치도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사우샘프턴전에서 승리를 거둔 당시의 전방 삼각편대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요르겐 스트란드 라르센, 마샬 무네치, 장 리크네르 벨레가르드가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은 예르선 모스케라가 결장 예정이기 때문에 매토어티, 엠마누엘 아그바두, 토티 고메스가 중앙 수비를 맡고 그 뒤를 안드레와 주앙 고메스가 지키는 형태가 유력합니다. 웨스트햄은 미카일 안토니오와 니클라스 필크루크가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하며 크리센시오 서머빌 또한 출전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모하메드 쿠두스와 제로드 보웬이 임시 투톱으로 나서고 루카스 파케타,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토마시 수책이 공격을 지원하는 형태의 중원이 예상됩니다. 수비진은 장클레르 토디보, 콘스탄티노스 마브로파노스, 맥스 킬머니 골키퍼 알퐁스 아레올라 앞을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버햄튼은 3월 15일 열린 사우샘프턴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었지만 기대의 득점 수치는 0.36으로 1.37을 기록한 사우샘프턴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8경기 연속 득점에는 성공했지만 사우샘프턴전 이전 4경기에서는 모두 선제 실점을 허용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모든 대회 4경기에서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며 리그 최근 6경기에서는 3승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홈 성적은 좋지 않은데 최근 홈 5경기 중 3경기에서 승리를 놓쳤고 몰리뉴 스타디움에서는 최근 7경기 중 5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이끄는 웨스트햄은 최근 8경기에서 단 6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최근 4경기에서는 단 2실점만 허용하며 수비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9일 울버햄튼과의 맞대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울버햄튼 상대로 최근 3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로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전 8경기에서는 6패를 당하는 부진도 겪었습니다. 원정 성적은 불안정한 편으로 최근 원정 6경기 중 3경기에서 패배했고 1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핵심 공격수 쿠냐의 결장은 울버햄튼의 득점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웨스트햄의 최근 안정된 수비와 비교적 회복된 경기력을 고려할 때 원정팀이 근소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버햄튼과 웨스트햄의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크리스 우드가 출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건 깁스 화이트 역시 몸 상태를 점검받아야 하지만 회복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맨유 출신 공격수 앤서니 엘랑가가 중앙 공격수로 나서고 조타 시우바가 측면에서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 포지션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칼럼 허드슨 오도이가 왼쪽 측면에서 출전하고 장신 수비수 니콜라 밀렌코비치도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루크쇼, 레니 요로, 해리 맥과이어, 알타이 바인드르, 톰 히튼 등 5명의 부상자들이 지난주 훈련에 복귀하며 출전이 가능해졌고 징계를 마친 파트리크 도르구도 이번 경기 명단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반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아마드 디알로, 코비 마이누, 에이든 헤븐, 조니 에반스는 여전히 결장 명단에 있습니다. 조슈아 저크지, 라스무스 호일룬,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함께 공격진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맥과이어와 요로가 3백 라인에 투입되고 도르구는 좌측 윙백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17위로 강등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지만 올 시즌에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며 29경기에서 16승 6무 7패, 승점 54점을 기록해 리그 3위를 유지 중입니다. 포레스트는 지난 12월에는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맨유를 3대2로 꺾으며 인상적인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홈에서는 리버풀과 아스날을 상대로 무승부를 포함해 최근 프리미어리그 8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월 A매치 휴식기 직전 레스터를 3대0으로 꺾으며 기세를 올렸고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에서도 레알 소시에다드를 4대1로 제압하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맨유는 최근 흐름도 나쁘지 않으며 지난 2월 중순 토트넘전 패배 이후 정규 시간 내 패배가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맨유는 최근 리그 2경기에서 포레스트에게 연속으로 패했지만 2023-24 FA컵에서는 시티 그라운드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경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득점 가능성이 높고 팽팽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포레스트는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맨유는 긴 휴식 후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팽팽한 접전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는 무승부로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안드리 루닌이 꾸준히 선발로 나섰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가 골문을 지킬 가능성이 큽니다. 페를랑 멘디, 다니 세바요스, 에데르 밀리탕, 다니 카르바알은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주말 레가네스전 이후 새로운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호드리고, 페데리코 발베르데, 오렐리엥 추아메니 등 주축 선수들이 선발로 복귀할 전망이며 킬리안 음바페는 올 시즌 33골을 기록 중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중앙 공격수로 나설 예정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브라이스 멘데스가 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며 나이프 아게르드, 셰랄도 베커, 아르센 자카리안, 용 파체코 역시 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라리가 경기에서 레가네스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두었으며 음바페가 2골을 넣으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 대회에서 20번 우승한 바 있으며 이는 바르셀로나, 아틀레틱 빌바오의 이은 역대 3위 기록이지만 2014년 이후로는 한 번밖에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코파 델 레이에서 2차례 우승한 경험이 있으며 마지막 우승은 2019-20 시즌으로 이는 1987년 이후 첫 우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29경기에서 승점 38점으로 10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12위 헤타페와는 승점 2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바야돌리드전 2대1 승리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이는 지난 2월 23일 이후 모든 대회를 통틀어 첫 승리였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최근 국내 대회 6경기 중 5경기에서 패하며 부진했고 베르나베우에서의 라리가 경기에서는 2019년 1월 이후 승리가 없습니다. 다만 2020년 2월 코파 델 레이에서는 베르나베우에서 4대3 승리를 거둔 기억도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가 다른 대회에 집중하는 틈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전력과 흐름을 종합해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시즌 전반에 걸쳐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이번 경기에서도 큰 변수 없이 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가 잠재력을 가진 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시즌 보여준 모습으로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르미니아 빌레펠트는 이전 선발 라인업과 유사한 구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레온 슈나이더와 조엘 펠릭스가 골키퍼 요나스 토마스 키르스켄 앞에서 센터백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는 삼슈렉과 스테파노 루소가 더블 볼란치로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며 공격진은 스트라이커 율리안 카니아를 중심으로 공격형 미드필더 마엘 코르보즈가 지원 사격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편 레버쿠젠은 공격진의 핵심 자원들이 이탈한 상황에서 시코 아레나 원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르탱 테리에와 나단 텔라가 결장하고 플로리안 비르츠 역시 출전이 불투명해 공격 옵션에 제약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샤비 알론소 감독은 아민 아들리, 알렉스 가르시아 그리고 파트리크 시크가 이끄는 공격진을 구성하고 그 뒤를 그라니트 자카와 에세키엘 팔라시오스가 받치는 형태의 미드필드 구성이 예상됩니다. 수비 라인에서도 에드몽 탑소바, 마리오 에르모소, 주누엘 벨로시앙이 모두 결장함에 따라 피에로 인카피에, 요나탄 타, 노르디 무키엘레가 3백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르미니아 빌레펠트는 이미 3번 연속으로 분데스리가 팀들을 꺾으며 준결승에 진출했고 그 과정에서 7골을 넣고 단 2실점만 허용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9경기에서 7승 1무 1패라는 훌륭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홈에서는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고 DFB 포칼에서는 슈코 아레나에서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레버쿠젠이 DFB 포칼에서 치른 5경기 중 4번째로 하부 리그팀을 상대하는 경기이며 지난 12월 3일에는 바이에른 미넨을 1대0으로 꺾으며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저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현재 분데스리가 2위로 선두 바이에른과는 승점 6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은 7경기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보움을 3대1로 꺾으며 2연승 중이며 직전 2경기에서 7골을 넣는 등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지만 그 전 3경기에서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며 부침을 겪었습니다. 원정 경기력도 준수한 편으로 최근 원정 11경기에서 7승 2무 2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2번의 패배는 챔피언스리그 경기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르미니아 빌레펠트는 상위 리그 팀들을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레버쿠젠의 최근 공격 흐름과 원정 경기력 그리고 선수층을 감안했을 때 이번 경기에서는 레버쿠젠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르미니아가 쉽사리 물러서지 않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레버쿠젠이 승리를 거두며 합산 스코어에서 앞서 DFB 포칼 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엠폴리는 유럽대회 참가로 인해 1라운드를 면제받은 볼로냐는 이번 시즌 대회 첫 경기에서 몬차를 4대0으로 완파하며 기세를 올렸고 이어진 아탈란타와의 8강전에서도 산티아고 카스트로의 후반 막판 결승골로 베르가모 원정 승리를 거두며 중반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볼로냐는 A매치 휴식기 전 4연승을 달렸고 휴식 후 첫 경기였던 지난 주말 베네치아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결승에 오르기 위해서는 2차례에 걸쳐 엠폴리를 꺾어야 하며 2차전은 홈구장 달라아라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반면 엠폴리는 예상 밖의 성적으로 이번 대회 준결승까지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으나 객관적인 전력상 4강 진출팀 중 가장 약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엠폴리는 1라운드에서 카탄차로를 꺾고 이어 토리노전에서는 90분 막판 결승골로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피오렌티나와의 토스카나 지역 라이벌전인 델 아르노 더비에서 원정 2대2 무승부를 거둔 뒤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며 8강에 올랐습니다. 그 8강에서는 유벤투스를 상대로 또 한 번 이변을 일으켰는데 리그에서 1대4로 대패한 직후 불과 3주 만에 같은 장소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뒤 승부차기에서 다시 승리하며 4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컵 대회 성과와는 달리 엠폴리는 리그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현재 15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암울한 흐름 속에 강등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즌 초반 15경기에서 19점을 얻으며 중상위권을 바라봤던 팀은 새해 들어 완전히 무너져 현재 순위는 강등 위협을 받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주말 코모와의 경기에서는 2차례나 골대를 맞히는 불운 속에 선제 실점을 허용했지만 크리스티앙 쿠아메가 헤더로 동점골을 기록하며 승점을 획득했습니다. 이후 쿠아메는 결정적인 역전 기회를 무산시켰고 야코포 파치니가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 막판까지도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올 시즌 들어 3번째 맞대결로 앞선 2번의 경기는 모두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엠폴리는 리그 부진을 잠시 뒤로하고 결승 진출을 향한 희망을 이어가고자 하지만 볼로냐는 현재 이탈리아 일부 리그에서 가장 많은 2025년도 득점을 기록 중이며 엠폴리는 세리에의 최악의 홈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게다가 엠폴리 감독은 생존 경쟁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세 좋은 볼로냐가 이번 1차전에서 승리하며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비티냐, 누노 멘데스,
프레스네 킴펜베, 이브라임 움바에 등 이들 중 일부는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장 마르키뉴스는 지난 경기에서 출전하지 않았고 아슈라프 하키미는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결장했지만 현재는 훈련에 복귀한 상태로 두 선수 모두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덩케르크는 골키퍼 에웬 자우엔이 이번 경기에서도 골문을 지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회 최근 5경기 연속 선발 출전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오파 상강태가 브레스트를 상대로 멀티골을 넣으며 팀 내대회 최다 득점자가 되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나탄 스키테, 앙조 바르델리, 야신 반무, 가에탄 쿠르테 등 공격 자원들이 주 득점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리그2 및 프랑스컵에서 총 26골을 합작한 바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생테티엔을 6대1로 대파하며 프랑스 국내 대회 35경기 무패 및 10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이 승리로 리그1 1위를 굳건히 지키며 남은 7경기에서 단 한 점만 더 추가하면 리그 4연패를 확정짓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1월 슈퍼컵을 들어올린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시즌에도 국내 대회 트래블을 노리고 있으며 지난 시즌 리옹을 꺾고 통산 15번째 쿠프 드 프랑스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비교적 순조로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64강 낭스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것을 제외하면 이후 에스팔리, 르망, 스타드 브리우숑을 차례로 제압하며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반면 이부 리그 소속 덩케르크는 이번이 구단 역사상 첫 준결승 진출이며 이 과정에서 하위 리그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한편 최근 두 라운드에서는 리그1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연이어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리를 상대로는 승부차기 승리를 거두었고 이어 브레스트전에서는 0대2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수비수 뱅상사소의 마네골과 교체 투입된 상강태의 26분간 2골 활약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그2에서는 3연패에 빠져 있으며 가장 최근 경기였던 지난 금요일 바스티아전에서도 0대2로 패하는 등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덩케르크가 보여준 돌풍은 인상적이지만 프랑스 축구를 장악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기에는 벅찰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압도적인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경기에서도 완승을 거두며 결승행을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